근본적인 회복을 이룬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더니 그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식단을 바꾸었습니다. 자, 이제 막힌 혈관을 뻥 뚫어서 여러분의 심장을 살리고 여러분의 온 몸을 살리는 음식에 대해서 우리 콜텔 에셀스틴 박사님의 지방이 범인이란 책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번 시간에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환자들의 사례가 많이 나오고요. 그들이 비포 애프터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에셀스틴 박사님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당시 처음의 상태와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에 완전히 회복된 상태의 비포와 애프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 크로우 박사가 이제 이 관상동맥이 꽉 막혀서 이제 죽기 직전에 에셀스틴 박사님에게 오십니다. 1996년 심장마비 이후의 검진 결과 자전 하행 관상동맥의 3분의 1가량이 완전히 막혀 있어요. 여기 여러분 디스탈 레드 여기 사진이 엑스레이 보이십니까? 얼핏 보셔도 여기가 굉장히 넬로 좁죠. 혈관이 완전히 막혀 있는 게 보이시죠? 관상동맥이. 자, 여기 식물식 이후에 여기 완전히 고속도로로 뚫린 거 보이십니까? 여기 완전히 심장혈관이 막혀 있다가 여기 뚫린 거 보이세요? 이래서 스텐트를 하는 겁니다. 바이패스를 하고 스텐트를 하는 이유가 이 심장 이 좁아진 혈관을 확장시켜서 이 혈관 속으로 이 산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시술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심장이 막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혈관이. 자, 이때 심장 앞부분에 혈액을 공급하는 이 혈관이 막히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이 호흡이 가능하겠습니까? 혈관이 이렇게 좁아져가지고 굉장히 어렵겠죠. 바이패스 시술, 관상동맥 우회 시술이나 혈관 확장 시술, 스텐트 시술, 금속막을 삽입해서 혈관을 넓히는 시술. 여기 오시는 분들 보면 되게 암 환자분들이 스텐트 하신 분들 상당히 많으십니다. 자, 그런데 조 크로우 박사는 예,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스텐트나 바이패스를 해야 될 상태죠. 그런데 의사는 수술을 받지 않는다는 그 격언을 몸소 실천하십니다. 이상하게 여기 의료인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유명한 의과대학 교수님이 유방암에 걸리시니까 수술 안 하시고 오시더라고요. 예, 의료인들이 다 이걸 아는 것 같아요. 의사는 수술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격언을 몸소 실천하십니다. 에셀스틴 박사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식물식 위주의 자연식으로 바꾼 후에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89까지 떨어지고 대단하죠.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98에서 38까지 떨어집니다. 이거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평생 약 드셔도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이고 맨날 그 수치 유지하기 바쁜데 약물 하나도 안 쓰고 원 다이어트만으로 정상적인 수치까지 확 떨어집니다. 2년 후 조 크로우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보세요. 어떤 약물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식물식만으로 이 동맥이 이렇게 다 뚫려 보인 32개월 만에 예, 이렇게 완전히 다 뚫려 버렸습니다. 어떠한 수술도 약물도 바이패스도 스텐트도 하지 않았는데 완전히 이제 이 9살 나이로 돌아가죠. 예. 조 크로우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셀스틴 박사님에게 2년 후에 당신이 내 목숨을 구했어요. 혈관이 완벽하게 청소되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이거 의료인들은요. 이거 진짜 업어줄 일입니다. 조 크로우 박사는 의료인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기 심장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에셀스틴 박사님은 업어주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에요. 예, 놀랬죠. 어린아이처럼 깨끗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박사님. 이러면서 조 크로우 박사님도 이제 영양의학에 눈을 뜨시게 되는 겁니다. 자, 식물식이 여기 보세요. 이 막힌 관상동맥질, 여기 꽉 막혔잖아요. 이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에 의해서 꽉 막혔을 때 철망 같은 걸로 이렇게 혈관 확장 시술을 하죠. 바이패스나 스텐트처럼. 자, 이거 없이 조 크로우 박사가 완전히 혈관 청소제인 과일과 채소만으로 혈관을 이렇게 확 넓혀버리는 것입니다. 보셨잖아요. 조 크로우 박사 혈관 넓어진 거 보셨죠? 자, 이거 너무 리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혈관이 이게 기름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햄버거 드실 때 기름, 예,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 여러분 좋아하시는 우유, 치즈, 계란, 마가린, 마요네즈, 버터 이게 다 혈관을 막히게 해서 예, 위에 막히면 위암, 간에 막히면 간암, 폐에 막히면 폐암, 전립선에 막히면 전립선암. 이 부위만 다를 뿐입니다. 자, 식물식이 관상동맥 질환을 치료한다는 증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심장을 살리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과 똑같으냐면요.
다른 많은 질병, 중풍병도 고치고 고혈압도 고치고 비만도 고치고 당뇨도 고치고 골다공증도 고치고 여러분의 유방암과 췌장암도 고치는 똑같은 식단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기 심장을 살리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다른 많은 질병을 치료하는 음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것은 치매를 예방하는 것과도 직결이 됩니다. 또한 음식 습관 때문에 발생하는 각종 만성질환, 유방암, 전립선암, 결장암, 직장암, 대장암, 자궁암은 뭐 때문이라고요? 여기 보니까 뭐 때문에? 예, 유전적으로 엄마가 유방암 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방암이 아니라 잘못된 음식 습관 때문에 여러분의 병이 유발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음식 습관을 고치면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구출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모든 질병은 혈관이 막혀서 생긴 병이기 때문입니다. 혈관병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빌리루빈 수치가 높아진 것도 혈관이 막혀서 생긴 거고요. 유방암도 전립선암도 췌장암도 폐암도 혈관이 막혀서 생긴 병인데 자꾸 항암하고 방사선하고 이 암이 병인 줄 알고 자꾸 공격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병이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몸을 달달달달달달 볶아가지고 계속 재발되고 전이 되고 재발되고 전이 되고 이 전철을 언제까지 밟으실 겁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죽을 때까지? 이 웃잖아. 아직도? 아니시죠 이제는? 이젠 졸업하셔야죠. 이젠 정말 건강해지셔야죠. 그래서 하버드 의대에는 알려주지 않는 건강법의 저자이신 켈리 터너 박사가 이 병을 진짜로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 하버드에 갔는데 정작 하버드 의대에서는 알려주지 않아서 이 많은 말기암 환자들은 어떻게 회복됐나 그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답을 얻었어요. 그 답이 뭐였어요? 그 답이 켈리 터너 박사가 많은 말기암 환자들이 근본적인 레디칼 리미션 상태에 들어간 근본적인 회복을 이룬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더니 그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식단을 바꾸었습니다. 그게 1번이에요. 내 식단에서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 다시 말하면 우유, 계란, 고기, 생선, 버터,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고도로 정제된 정제유로 기름에 튀기고 볶고 지지고 난리 지글지글 자글자글 하던 거를 싹 끊었더니 죽도록 항암하고 방사선에서 뇌까지 싹 전이된 분들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6개월, 1년을 못 기다리셔. 항암하다가 중단하면 1600배 속도로 분화하다니까 종양 표지자가 올라갈 수도 있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못 견디시고 야, 나 이제 이거 뭐 항암 상주차하고 뇌까지 싹 전이되고 폐까지 스팟으로 다 퍼져 있는데도 아직도 그 미련을 못 버리셔가지고 아직도 항암 더 해야 되고 아직도 죽을 때까지 방사선 하시다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보니까 제가 애간장에 녹아요. 애간장에 녹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콜트의 에셀스틴 박사님처럼 이런 양심적인 선생님들이 이렇게 진단해 주는 것처럼 이런 올바른 건강의 회복의 비결로 좀 여러분들이 눈을 뜨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음식 습관 때문에 발생하는 각종 만성질환, 음식 습관 때문에 유방암에 걸리고 음식 습관 때문에 전립선에 걸리고 음식 습관 때문에 결장암에 걸리고 음식 습관 때문에 직장암에 걸리고 음식 습관 때문에 자궁암으로부터 걸린 당신을 원 다이어트로 완전히 해방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질병은 혈관병이기 때문입니다. 상고병,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수치 높으니까 평생 고지혈증 약 먹어야 된다고 여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떠세요? 오셔가지고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니까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하나 안 먹는데 저녁에 과일식하고 해독식하니까 30년 동안 먹던 당뇨약 다 끊으시고 이 신지로도 다 끊으시고 고지혈증약 다 끊으셨잖아요. 반증해 보십시오. 어떠한 약물 없이 식무식만으로 여러분 다 고치시잖아요, 지금. 네. 고혈압도, 당뇨도, 심장병도 모든 질병이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수술요법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거 에셀스틴 박사는 유명한 이 수술 전문 의사입니다. 그런 그가 수술요법은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하십니다. 왜? 사망률도 높고 특별히 수술은 재발의 위험성이 있고
유방 환자들이 유방 하나 절제하면 끝나는 줄 아셨는데 1년 안에 이 폐로 스팟으로 쫙 퍼지고 림프 타고 예, 지방산을 통해서 림프로 타고 재발 위험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뇌졸중이나 감염의 위험도 있고 또 심각한 정신장애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 약물이 흘러들어가서 우울증을 유발하고 예. 이러한 첨단 수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효력이 계속 줄어들어서 제2의 혈관 확장 시술, 제3의 바이패스 시술, 스텐트 시술을 계속 제2의, 제3의, 제4의, 제5의 스텐트에도 계속 막히죠. 그러니까 계속 가서 시술을 계속해야 되고 들락날락거려야 되고 평생 언제까지 약물에 의지하시면서 여러분 전전긍긍 하시면서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조금 살만하면 또 가서 항암해서 또 초토화시키고 조금 살만하면 또 방사능 가서 또 초토화시켜가지고 또 뇌까지 전이되고 언제까지 그러실라는지 좀 눈을 뜨시면 얼마나 좋을까. 자, 메릴랜드 의대 로버트 보겔 박사의 실험을 보겠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한 끼쯤이야. 자, 이제 우리 유 여사님이 지금 이제 결혼식 때문에 이제 가셨는데 제가 걱정입니다. 이거 체질적으로 고질이신 분들. 자, 한 끼 식사가 여러분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십시오. 왜 제가 여러분 나가실 때도 도시락 싸들고 다니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독성 있는 식사 한 끼가 혈관 내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한 달 식사가 아니라 한 끼 식사. 보세요. 보겔 박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깨와 팔꿈치 사이에 있는 상완 동맥의 지름을 초음파로 측정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한쪽 어깨를 천으로 묶은 다음에 5분 동안 피가 못 흐르게 해서 혈압을 팽창하게 했습니다. 마치 그 우리 혈압 체크할 때 이렇게 펌핑해가지고 여기를 꽉 조여놓는 것처럼 5분 후에 묶은 어깨를 풀고 피가 동맥을 다시 흐르게 해서 얼마나 빨리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지 초음파를 사용해서 확인하는 실험을 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실험입니다. 자, 한 끼 식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세요. 자,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A그룹은 아침 식사로 패스트푸드를 제공했습니다. 총 900칼로리 중에 지방이 50g이 들어가는 그러한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자, B그룹에는 지방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아침 식사 900칼로리를 제공했습니다. 한쪽은 지방이 50g 정도 들어가 있는 총 900칼로리의 패스트푸드를 제공했고 한쪽은 지방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아침 식사 900칼로리를 제공해 보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보겔 박사는 다시 어깨를 5분 동안 묶은 다음에 결과를 측정했습니다. 자, A그룹에 지방이 50g 들어간 패스트푸드 900g을 먹은 사람들은 지방 섭취 그룹은 혈관 반응 속도가 현저하게 느립니다. 자, 그런데 B그룹에 지방이 전혀 없는 아침 식사를 한 사람들은 몇 초 지나지 않아서 동맥 혈관이 식전과 다름없이 탄력을 다시 되찾습니다. 한 끼 식사가요. 독성 있는 한 끼 식사가. 그래서 제가 추석이나 설날 때 집에 가시면 제가 불안해집니다. 그 이후로 못 보는 분들을 종종 뵀어요. 27년 동안 요양을 하면서 거의 아주 말기 암 환자들이 걸음도 못 걸어가지고 이제 서너 달 지나서 이제 겨우 살아나고 이제 혈관이 이제 뚫리기 시작하고 막 그래갖고 등산을 이제 2바퀴씩 하던 분들이 신이 나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 이제 추석에 갔다 온다고 가셔가지고 그 길로 못 뵙는 분들 제가 종종 봤습니다. 여러분 한 끼 식사가 이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혈관 이 내피에 지방을 공급하면 여기 보세요. 이 지방대들, 이 플라그들이 캘큘루스 요새 유방 석회화 단계입니다. 아직 1기, 2기라고 진단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유방이 석회화되고 전립선이 이제 석회화되기 때문에 이제 표적 관찰하는 중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정신 차려서 보세요. 혈관 내피에 지방을 공급하면 이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 하는 산화질소가 이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산화질소가요. 여러분 강력한 이 암 치료제입니다. 자, 이 산화질소는 혈관의 이 노폐물과 이 플라그와 기름때를 제거해주는 혈관 청소부입니다. 이 산화질소를 생산하는 혈관 내피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식단에서 에셀스틴 박사가 지방을 완전히 제한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연구 결과 지방이 든 음식을 먹은 후에 2시간이 지나면 혈관 내벽의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혈관 내벽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려 몇 시간이 걸리냐면 6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한 끼 식사만으로도 혈관 건강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매일 새끼를 거둬 365일을 매일 고단백 고지방 식사, 오늘은 아침에는 계란 2개, 점심에는 우유 2컵, 저녁에는 스테이크, 불고기. 야, 남편 빨리 죽이는 식사법, 우리 아이들 빨리 죽이는.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짐 메이어 박사가 얘기한 남편 빨리 죽이는 10가지 방법 가운데 이 고지방 식사와 고단백질 식사가 여러분의 가족을
이 치명적으로 죽음으로 몰고 가는 식사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 What the Health라는 다큐에서 여러분 눈에 보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혈관을 막는 치태가 플라그들이 이 플라그들 때들이 이게 점점 석회화되면 단단해지죠. 그게 바로 calculus 석회화돼 가지고 지금 오신 분들 종종 있죠. 요새 유방암 이제 1기, 2기 이제 석회화 단계입니다. 전립선이 이제 석회화 단계입니다. 지금 표적 관찰 중입니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식단 바꾸시면 싹 몇 개월 안에 해결됩니다. 예. 자, 식물식 중심의 식사는 혈관 내벽의 세포에 강한 영향을 미쳐서 이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 하는 산화질소, 요 산화질소가 여러분의 플라그, 이 혈관 내피에 있는 플라그들, 캐글루스된 석회화된 이 돌들을, 단단한 이 돌덩어리들을 다 녹여낸다는 것입니다. 이 산화질소를 생산하게 하는데 뭐가요? 뭐가? 지방이? 단백질이? 뭐가요? 식물식 중심의 식사법이요. 이것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생략적으로 강한 힘을 준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산화질소는 각종 혈관성 질병을 치료하는데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이걸로 노벨상을 수상하셨어요. 이 엄청난 사실을 밝혀낸 미국의 과학자 3명이 1998년 노벨의학상을 수상합니다. 뭐가요? 많은 중증 환자들이 식물식 중심의 식사로 이 완치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식물식 중심의 식사에는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 하는 산화질소가 그들의 혈관에 있는 모든 독소들을 치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회복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 이 100만 불짜리 이 내용입니다. 예. 자, 이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산화질소. 자, 산화질소는 신체 모든 부분의 혈액의 흐름을 촉진합니다. 여러분 모든 병은 유방암도 췌장암도 빌리루빈 수치가 꽉 차 있는 것도 다 뭐냐면 혈관이 막혀서 생긴 병이에요. 당뇨병도. 예. 인슐린이 분비가 안 돼서가 아니라 혈관 속으로 이 인슐린이 들어가지 못해서 생겼는데 이 인슐린이 들어갈 수 있도록 초인장 리셉터를 띵동 하고 누르면 띵동 하고 반응을 해서 뭐가요? 인슐린이 들어가야 되는데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는 이유가 초인종에 뭐가 지방이 잔뜩 껴있어요. 기름이 잔뜩 껴있어. 예, 스테이크 기름, 예, 삼겹살 기름, 우유 기름, 치즈 기름이 잔뜩 껴있어서 띵동 눌러도 띵동이 안 눌려져. 그래서요. 인슐린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모든 병은 뭐냐면 혈관이 막혀서 생긴 병이에요. 그래서 이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 하는 산화질소는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다? 피에 있습니다. 혈액이 적혈구와 백혈구가 원활하게 적혈구가 여러분의 혈관을 다니면서 위세포, 간세포, 또 간문맥으로 모든 이 적혈구와 세포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혈관을 다 막아버렸어. 뭐가? 기름이, 지방이. 여러분 삼겹살 드시고 나면 그 불판을 보시면 이제 삼겹살 먹을 때는 모르시죠. 따끈따끈할 때는. 이제 먹고 나서 이제 다 먹어가지고 보면 이제 몇 덩어리 남아서 이제 그릇 그 불판 닦으려고 보면 어때요? 이렇게 기름이 응고돼 있어요. 우유도 마찬가지예요. 우유 먹고 나면 좀 이따가 우유 씻으려고 보면 우유 카제인이 이렇게 응고돼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걸 그대로 굳어 있는 거를 여러분의 세포 속으로 들어와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이 혈관을 다 막아서 생긴 병들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네. 이 산화질소가 신체 모든 부분의 혈액의 흐름을 촉진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막혀있는 혈관에 막혀있는 이 기름 덩어리들을 녹여내고 혈액의 흐름이 적혈구가 여기저기 세포 속으로 이 장기 속으로 이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혈관 청소부인 산화질소라고요. 이 산화질소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과일과 채소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12 식단이 여러분을 살리는 식단이라는 것입니다. 자, 산화질소는 백혈구 수치 쑥쑥 올리고 싶으시고 혈소판 수치 쑥쑥 올리시려면 백혈구와 혈소판이 끈적끈적이는 것을 방지해서 혈관 내에 플라그가 생성되는 것을 예방해 주는 애가 누구다? 이 혈관 수세미 혈관 청소부인 산화질소, 바로 과일과 채소 속에 있는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 하는 산화질소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예요, 여러분. 예. 이 산화질소는 혈관 내 플라그 생성을 방지해서 이 관상동맥의 흐름을 부드럽게 하기 때문에 스텐트하고 바이패스 해야 되고 이제 심장에 막혀서 와 막 응급차 오고 가이다 어레스트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산화질소가 들어가면 혈관을 확장시키고 관상동맥의 흐름을 부드럽게 해서 이 말기암 환자들과 혈관 질환 환자들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산화질소는 이미
혈관 내에 플라그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플라그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더라? 과일과 채소에 있는 산화질소라는 것입니다. 왜 이 식물식을 하셔야 되냐면 바로 산화질소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전인지. 자, 그렇다면 식물식 중심의 식사가 어떻게 이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하는 강력한 항암제이고 강력한 치료제가 되는 산화질소를 생산하냐면 바로 산화질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L-아르기닌이라고 불리는 아미노산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암 환자들 오실 때 보면 굉장히 비싼 영양제들 한 병에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들고 오시면 뒤에 성분 꼭 보면 거기 뭐 있냐면 L-아르기닌이 있습니다. 그 L-아르기닌이 뭐냐면 산화질소를 생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아미노산입니다. 요 L-아르기닌은 모든 식물성 음식에서 발견됩니다. 그걸 왜 영양제로 이렇게 정제하고 조제하고 한 걸 드실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이 한일마을 식단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돼요? 8.11 식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특별히 뿌리 채소, 콩류, 호두, 다시 말하면 과일과 채소의 L-아르기닌이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덩어리. 왜 8.11을 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네, L-아르기닌.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데 이 그림이 제가 안타깝게도 이렇게밖에 책에서 이제 캡처한 부분을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여러분 살리는 그림입니다. 요것만 잘 깨달으시면 여러분 살아나요. 자, L-아르기닌이 산화질소 합성효소인 이 나이트릭 옥사이드 신테이즈를 분해해서 이 산화질소를 만드는 과정을 보시면요.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요 아르기닌과 산소를 통해서 산화질소가 생성이 되는데 이 산화질소는 ADMA, 비대칭성 디메틸 아르키닌이라는 경쟁자가 있어요. 자, L-아르기닌은 산화질소를 만들어서 암 환자를 치료하고 여러 중증병을 치료하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가 되는데 반대로 작용하는 ADMA가 뭔지 보세요. 이 ADMA는 반대로 L-아르기닌은 산화질소를 생성해서 우리 몸의 독소를 제거한다면 반대로 ADMA는 산화질소가 생성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 ADMA는 뭐냐면 단백질이 우리 몸을 순환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겁니다. ADMA가. 뭔지 아시겠죠?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이 바로 이 ADMA로 작용해서 산화질소가 생기지 못하도록 해서 여러분의 몸에 이 질병을 불러오고 질병이 계속적으로 이 전이되도록 하는 주범이 바로 이 동물성 단백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몸에 ADMA가 지나치게 많으면 산화질소 합성효소 중에 차지하는 L-아르기닌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당연히 산화질소의 생산은 줄어들겠죠. 자, 왜 그렇게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고기 단백질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이론이기도 합니다. L-아르기닌, 식물성 단백질의 식물성에 있는 모든 식물식은 과일과 채소에는 L-아르기닌이 있어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독소를 녹여주는 산화질소를 생성하는데 반대로 ADMA는 바로 동물성 단백질이나 이런 단백질을 과잉으로 먹을 때 생성되는 ADMA는 산화질소가 생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식단에서 고기 단백질이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그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ADMA의 거대한 적수가 있으니 바로 이 단백질 때문에 이 산화질소가 생기지 못하는데 요거를 또 방해하는 적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DDAH, 디메틸 아르기닌 디메틸 가수분해 효소라는 이름 엄청 길죠. 여러분 이 이름은 모르셔도 되는데 이 DDAH라는 효소가 산화질소를 순조롭게 생산하기 위해서 이 단백질을 먹을 때 생성되는 ADMA를 파괴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 DDAH의 리본 다이어그램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을 다시 보시면 아르기닌, 식물식을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 산화질소가 생성돼서 이 산화질소가 혈관이나 또는 세포 속에 있는 모든 독소들을 치워주는 역할을 해서 회복이 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인데 요거를 방해하는 것은 ADMA이고 ADMA는 특별히 동물성 단백질을 먹을 때 이제 생성이 되는 요소인데 요 ADMA는 산화질소가 생성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기 단백질을 제한해야 된다는 결론을 봤다면 이 DDAH, 디메틸 아르기닌, 디메틸 가수분해 효소가 뭐냐면 ADMA가 생성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적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각종 스트레스나 심혈관 질환 위험 요인인 여러 가지 단백질 이런 것들에 의해서 ADMA가 산화질소가 생기지 못하도록 그것을 방해해 주는 것이 바로 DDAH라고 하는 효소인데 이 효소가 다 어디에 들어있냐면
식물 속에 들어있는 아르기닌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대부분 심혈관계 질병의 위험성인 인자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거나 중성지방 수치가 높거나 높은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있고 혈압이 높고 흡연 등의 이러한 위험 인자들을 가지고 있더라도 ADMA를 파괴하는 DDAH라는 효소의 능력에 의해서 산화질소가 생성될 수 있게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식물식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콜티엘 에셀스틴 박사가 많은 말기암 환자들을 뭘로 고쳤냐면 산화질소가 생성이 되는 식단으로 고쳤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늘마을이 왜 풀뿌리만 드시는지 이제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What the Health 다큐를 보시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That you can stop and reverse heart disease with plant-based diets, scientifically shown. I've seen it in my own patients. People who adopt low-fat plant-based diets can actually reverse their heart disease, and that literally means watching the plaque start to go away, something they didn't think could happen. My experience with patients is, and those studies show, that when people adopt a fully plant-based diet, their cholesterol levels plummet within a few days. And if you do blood tests in a couple of weeks, you'll see dramatic improvements. Yes, your numbers are going to look great within a week or two. Your cholesterol can come crashing down. In fact, if you're on medications, your doctor may have to pull off your blood pressure medication so your blood pressure don't drop too low because it can work too good. Like that, the side effect is not having to take drugs. In a groundbreaking study published by Dr. Esselstyn following patients suffering from cardiovascular disease, 99.4% were able to avoid major cardiac events by going plant-based. Because it's not just heart disease. It's hypertension, it's diabetes, it's strokes, it's heart attacks, it's several of the autoimmune diseases, lupus, asthma, GERD, osteoporosis. I mean, there's a multitude of diseases, even rheumatoid arthritis. It can be so dramatic. When you see these poor souls with just absolute crippled with rheumatoid arthritis go plant-based, then they come off their medication. 보셨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말씀하신 분이 콜티엘 에셀스틴 박사님이십니다. 에셀스틴 박사님은 류마티스 관절염도, 암도, 루푸스도 어떤 자가면역 질환뿐만 아니라 모든 병이 완전한 채식으로 들어가면 고칠 수 있다고. 절룩거리는 이 무릎을 가지고 있고 무릎에서 물 빼는 사람조차도 당뇨병도 다 뭘로 고칠 수 있다고요? 이 건강한 채식 식단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식을 하는데도 고쳐지지 않는다면 분명히 범인은 뭐다? 에셀스틴 박사님이 진단하시는 것처럼 지방이 범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식을 하시면서도 샐러드 드레싱 소스를 많이 드시거나 기름을 많이 활용하시면 허당이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보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닥터 조엘 칸 박사님은 채식을 하면 심장병의 진행이 중단이 되고 오히려 호전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고 환자들의 사례들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수잔 레빈 박사님은 저지방, 저탄고지요? 탄수화물은 적게, 지방은 많이? 반대입니다, 여러분. 이 심각한 이 부부간의 이 저탄고지하고 이 저지방 식단하고 막 전쟁하시는 집안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참 이게 안타까운 형편입니다. 이게 지금 애킨스 다이어트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저탄고지의 치명적인 위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눈 뜨셔야 합니다. 자, 저지방 채식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은 실제로 심장병이 호전되고 모든 암병이 호전이 됩니다. 말 그대로 동맥경화반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게 보여요. 아까 보셨죠? 혈관이 막혀서 이 지방이 들어가니까 혈관에 플라그가 꽉 차서 이 플라그가 지금 이제 유방이 섞여야 되고 이제 전립선에 섞여야 되는 분들은 정신 차리셔서 지금 식단 바꾸시면 여러분 수술 항암 하나 안 하시고도 완전히 회복되실 수 있다고요. 그것이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딱딱하게 굳는 게 경화죠. 예. 이게 되지 않고 이 플라그가 경화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원 다이어트 채식 식단으로 여러분이 고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뇌졸중 시작되시는 분들 바로 오셔서 과일식 하시고 채식 식단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이 뇌졸중 뇌경색에서 해방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아주 중증 뇌졸중 환자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사진들을 다 보여드릴게요. 동맥경화반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게 보여서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미첼 맥메간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자들을 본 제 경험과 관련 연구에 따르면 완전 채식을 하는 사람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불과 며칠 만에 완전히 다운됩니다. 2주 뒤에 혈액 검사를 하면 놀랍도록 개선되어 있습니다. 이제 콜레스테롤 약 먹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콜레스테롤 약을 먹거나 이러면 너무 혈액이 묽어져서 위험한 경우가 와요.
그래서 고혈압, 고혈당약 30년째 고지혈증약 드시던 분들이 여기 오면 정상적이 되니까 거기다가 혈압약 드시고 당뇨약 드시면 완전히 떨어져 버려요. 아까 마이클 그레거 박사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부작용은 오히려 약을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불과 1주에서 2주 만에 수치가 훌륭하게 개선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완전히 바닥을 칩니다. 식단을 바꾸면. 지방을 제한하면. 사실 약을 드신다면 의사가 혈압약 복용을 중단시켜야 돼요. 채식하시면 이제 혈압이 정상으로 되는데 거기다 혈압약 드시면 혈압이 확 떨어지겠죠. 예, 혈압이 너무 낮아질까 봐요. 부작용은 약을 끊어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콜티어 에셀스틴 박사님이 정리하십니다. 채식을 하면요, 심장병만 개선되고 호전되고 완치되는 것이 아니라 고혈압도, 당뇨병도, 뇌졸중, 중풍병도, 심장마비도, 루푸스도, 천식도, 위식도, 역류질환도, 골다공증도, 자가 면역질환과 같은 루푸스도, 여러 가지 질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류마티스 관절염도 놀랍도록 호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절룩거리는 가련한 영혼이었던 사람이 채식으로 바꾸면 약이 필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고 좋은 방법을 왜 실천들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실천만 하시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건강해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에셀스틴 박사님의 이제 이 사망 신고서를 받았던 사람이 부활 신고서를 받고 회복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늘마을을 나가실 때는 You so young 이렇게 돼서 청춘으로 돌아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저와 함께 이제 콜티어 에셀스틴 박사님의 지방이 범인이라는 내용에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을 첫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산화질소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이고 우리가 왜 채식을 해야 하는가? 왜 에셀스틴 박사님이 그 식단에서 아보카도까지도 제한하는지, 우리가 좋은 지방이라고 알고 있는 올리브유까지 제한하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아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한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의 창고 속에 있는 기념물들. 여러분의 기억의 창고 속에는 어떤 기념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억의 창고에는 어떤 기념물들이 있으신지요? 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러분이 하늘마을에 오실 때는 슬픈 마음으로 낙심한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지만 여기 오셔서 여러분은 이제 나가실 때는 이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나를 죽을 위험에서 고치시고 위경에서 나를 말씀으로 나를 고치셨구나. 그래서 나가실 때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유명한 종들의 신앙이나 경험과 관련된 전기들을 읽는 것보다 내가 직접 받은 작은 축복들, 그쵸? 여기 오셔서 이제 유방암 2기, 3기로 오셨는데 나가셔가지고 이제 여기서 한두 달 하고 병원 가서 검사해봤더니 깨끗해졌다고 맨날 카톡에 댓글 막 날리시는 분들 볼 때마다 저희가 정말 보람됩니다. 그 맛에 저희가 힘든지 모르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접 받는 작은 축복 가운데는 여러분이 건강이 회복되는 것도 있고 또 그전에 알지 못했던 아프면서 아민에게 드디어 행복을 가져다주는 경험을 하게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 이제 기억의 전당에 걸어 놓으실 수 있습니다. 하늘마을에서 경험한 뭐 식사의 체험으로 건강이 회복되고 일주일마다 여러분이 이 레벨이 올라가는 거 보면 기적이에요. 처음에 오실 때는 40개 막 45개 막 안 좋은 게 다 걸리시던 분들이 일주일마다 여러분 보시잖아요. 막 혈액이 적혈구가 그냥 이뻐지고 그냥 처음엔 혈전이 뭉쳐가지고 무글무글 완전히 이제 암 환자의 혈액이구나 누가 봐도 그럴 만한 분들이 일주일이 지날 때마다 이 간 수치가 안정이 되고 뭐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가고 이 소장이 대장이 폐가 신장 기능이 막 좋아지는 거 보면 여러분 기적을 보면서도 다 좋아지니까 당연한 건 줄 아세요. 정말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료인들을 보면 놀라시는 겁니다. 예, 약으로 안 되고 수술로 안 되던 사람들이 이걸 에셀스틴 박사님이 경험한 거예요. 수술 계속 바이패스 스텐트 계속 해도 안 되던 사람들이 식물식으로 바꿨더니 완전히 회복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에셀스틴 그 유명한 서전이 외과 의사가 수술을 포기하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의학 영양으로 환자들을 고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의 기억의 전당에 걸어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허 선생님하고의 따끈따끈한 추억도 걸어놓으시지만 여러분이 이 기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예수님, 제가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제가 유방암 말기래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섭리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 동안 저에게 주시는 교훈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 잘못되어 있는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고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치유의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 대한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싶어요. 주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산에 다닐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일상생활로 분주할 때라도 여러분의 주님과 이야기하는 습관을 게을리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추억이 있으면요, 여러분 정말 뿌듯합니다. 제가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를 할 때 아빠하고 저하고 단돈 30만 원 들고 뱃삭, 두 사람 뱃삭 딱 들고 중국에 들어가서 7년 있다 나왔습니다. 6, 7년 있다 나오게 됐는데 정말 들어갈 때 뱃삭밖에 없었고 들어가서 몇 년 동안 무진장 고생했습니다. 이 외방 선교사들이 거기서는 참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에 뭐 70명의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선교사들을 파견하고 각 지역마다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지하 선교 이게 정말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저는 제 기억의 전당에 예수님과의 추억이 너무나 많아요. 예, 그때마다 고비가 넘어갈 수 있게 하고, 예, 두 사람이 먹을 식량도 없는데 어디서 그렇게 감추어진 만나가 떨어지는지, 이 학생들 6, 70명을 데리고 선교도 하고 이 아이들과 함께 늘 살았던 그 기억들, 부유하든 가난하든 학식이 있든 없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매일 돈이 없어요. 매일 돈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하고 7, 80명에 늘 선교하고 같이 콩 한 짝도 나눠먹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전혀 알지 못하던 데에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미디어 선교를 하기 시작해서 올렸더니 세계 각지에서 이제 후원금이 들어오면서 우리 아이들과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컴퓨터도 장만이 됐고 카메라도 장만이 됐고 아이들 숙소도 장만이 됐고 얼마나 저는 그 감춰둔 그 만나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의뢰하는 자를 내가 알고 저는 그 어떤 경우에도 주께서 나를 인도해 오신 길과 나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그 교훈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저는 미래를 위해서 다른 어떤 거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경험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학식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증거들을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봄과 선함과 자비에 대한 모든 증거들은 불멸의 기념물로서 기억의 전당 속에 걸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과 약속들이 우리 마음의 돌비에 새겨져서 간직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죽을 고비에서 건져줬는데도 조금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여기서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살려주시기만 하면 제가 평생토록 요양원에서 봉사하고 살겠습니다 하시던 분들이 1년 1개월 만에 완전히 회복이 되고 이제 온몸에 다 퍼져서 걸음도 못 걷던 분이 완전히 회복이 되고 뇌에 이제 조그마한 거 0.5cm 정도 이제 남아있으니까 언제 그런 소리 했던가 하고 걸음아 나 살려라고 주랭랑을 치십니다. 아니 여기 꼭 안 계셔도 돼요. 어디에 가시든 기억의 전당에 걸려있는 하나님과의 추억만 안 잃어버리시면 됩니다. 다시 개가 토하는 것을 먹으러 돌아가지 않으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 마음의 돌비에 새겨져서 여러분 생애 내내 잊어버리지 않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낙심될 때 돈도 없죠. 백도 없죠. 예, 공안들은 들이닥치죠. 위험한 일이 너무 많고 그때마다 무릎 꿇지 않으면 정말 지낼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때마다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신 그 주님 때문에 제가 삽니다. 네, 한 글자도 지워지거나 흐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귀한 계시들을 소중히 지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후에 특별한 승리를 얻었을 때 이러한 승리에 대한 기억들이 보존되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기념비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이기고 마침내 특별한 승리를 얻었을 때 사무엘은 기념이 될 만한 돌을 세워서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부르짖었어요. 여기서 서윤 씨가 나가실 때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여기서 나가실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꽉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시련과 더해진 곤란, 심지어 고통과 궁핍과 이별을 보고도 당황하지 않고 지난 일을 바라보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나는 내 영혼을 지키는 일을 신실하신 창조주인 주님께 맡길 것이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생애 내내 끊이지 않게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념이 되는 기둥들, 곧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멸망시키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을 상기시켜주는 그 기념물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중풍병이 이제 시작이 돼서 손이 마비가 돼가지고 이제 어눌해지신 선생님이 오셨는데 한 달 만에 이 중풍 증세가 없어지셨어요. 완전히 채식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분이 여기 102호에 나무를 하나 심고 가셨어요. 기념하신다고. 여러분들도 그 에베네셀에 나무를 한 그루 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을 그 기억의 전당물에 나무를 한 그루들 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부드러운 자비, 주님께서 닦아주신 눈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신 상처, 주님께서 제거해 주신 걱정, 쫓아버리신 두려움. 여러분 이제 아직도 두려우세요? 그거 다 쫓아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채워주신 궁핍, 그리고 부여해 주신 축복들을 어떻게 기억해요, 여러분? 자, 우리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생히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생생하게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이 순례길 동안 여러분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어려운 일이 밀려올 때마다 여러분 기억의 전당에서 생생히 꺼내셔서 생생히 기억하게 되셔서 여러분이 아주 자신을 강화시키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한번 따라해 보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가 홀로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일상생활로 분주할 때라도 우리 구주와 이야기하는 습관을 기르라. 마음을 끊임없이 하늘로 향하여 도움과 힘과 빛과 지식을 얻기 위하여 조용한 탄원을 올리라.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 생활 속에 계시는 예수님, 그것이 건강의 비결이다. 여러분 이 건강의 비결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